외벌이라고 저축을 못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외벌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홍이맘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벌이가 더 저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외벌이가 더 저축을 많이 할까요? 보통은 맞벌이가 저축을 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외벌이의 2배 정도 될 테니까요. 보통 2아이를 키우면서 외벌이를 한다고 하면 저축도 못하고 생활비로 모든 월급을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외벌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너무 기운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벌이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외벌이를 할지 맞벌이를 할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아이를 맡길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제일 클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요.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의 하원 시간은 보통 4시입니다. 그때 부모님께 등하원을 맡기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께 등하원과 퇴근까지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용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 도우미를 이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은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외벌이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약 1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니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매달 고정 금액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TMI로 저희 신랑은 교통비가 지금 얘기 드린 비용보다 2배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점심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번 점심값이 발생을 합니다. 구내 식당이 있다면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면 한 끼에 약 7,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7,500원 곱하기 20일을 계산했을 때 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외벌이라면 한 명의 비용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통비와 점심비용 약 25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겠죠.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깔끔한 옷도 필요하고 그 외에 헤어 비용이나 화장품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다고 외모를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다닐 때만큼의 옷이나 화장품을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결혼 전 직장을 다닐 때는 계절마다 옷을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 옷과 화장품 비용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꾸민 비용은 정말 쓰기 나름이지만 최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하며 정말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또 밥을 해야 한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그 외에 간편식으로 나온 밀키트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식사 비용이 직접 만들어 먹을 때보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외벌이라면 집밥을 해먹는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 비용이 맞벌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식비도 고무줄 같은 비용이라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외벌이를 했을 때보다 맞벌이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볼게요. 배달 음식 비용으로 치킨 한 마리도 요즘은 2만 원입니다. 배달료도 나오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매주 2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한 달이면 8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이것은 최소 비용만 계산을 한 것이지만 반찬을 사서 먹거나 혹 밀키트 제품을 구매해서 먹는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사교육은 지금까지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취약전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가능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집에서 아이에게 직접 한글과 수학, 기본 영어, 한자 등 엄마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말에 요리 활동도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맞벌이라면 아이의 교육은 신경을 써줘야 하고 사교육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몬이나 아니면 웅진 북패드 같은 것도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만 해도 아이의 사교육 비용으로 매달 약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아이를 맡기는 비용 100만원, 점심 교통 비용 25만원, 꾸민비 10만원, 사교육 비용 15만원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약 150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비용이고 이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맞벌이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했을 때 수입은 약 2배로 늘어나겠지만 맞벌이를 하면 외벌이였을 때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것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 제 월급이 300이 넘지 않는 이상 일하면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외벌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벌이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또 부수입도 있답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부수입을 얻고 있어요. 블로그를 통한 애드포스트 수입도 있고 체험단을 통해서 각종 생활용품과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아서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수입으로는 전자책도 있을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해 공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소소한 부수입으로 매달 30만 원만 수입을 얻어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외벌이라고 하면 저축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외벌이이기 때문에 또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맞벌이를 할 때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한다면 물론 외벌이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벌이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이든 장단점은 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했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맞벌이를 할지 외벌이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